이제 회화과 서영화 전공하셨거든. 그래서 아주 옛날에 첫 선생님 직장에서 잠깐 같이 일하면서 상사로 이제 모셨던 분인데 다시 외국에서 찾아가지고 연락이 됐단다. 이렇게 모셨어. 박수 먼저 좀. 저는 정점수라고 그래요. 혹시 이름은 혹시 어디다 적어 놓으셨나요? 아, 소개를 제가 했어요. 야기계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을 내성적, 외성적 활용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저는 넷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안 적어도 되는 거야. 내성적인 성격 중에도 내성적 외부 지향적인 성격이 있지. 그렇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아? 그냥 나는 다 내성적이다가 아니라 내성적 외부 지향적이면서도 내성적 내부 지향적인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외성적도 마찬가지 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금 선생님이 저더러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성적 내부 지향적 성격이라 내가 나를 잘 말을 못하겠어. 근데 들리기는 하는데 녹화할 때 작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내성적 내부 지향적 성격이라 목소리도 크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겠고. 아.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화가 지망생일 수가 있고 미술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그 대학도 그런 그 관계되어지는 곳을 가게 되고 되어져요. 근데 미술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한정되어진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예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악, 미술 이렇게 있는데 이 음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과 같아요. 이건 공기와 같고 있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말하는 건데 음악은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틀어놓은 거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을 수가 있지. 그죠? 그렇지만은 이 미술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음식과 같은 것이 음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 하나만 갖고는 좀 불편하게 들릴 텐데 미술이라는 것이 공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부담하도록 볼 필요성이 있죠. 보통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미술이라고 하면은 마네, 모네, 세잔, 고흐, 고갱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의 그림을 액자에다 띄어서 집에다 붙여놓는 게 미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은. 근데 사실은 미술이 너무 곳곳에 숨어 있죠. 안경이라든가 안경이 어디서 나올까요? 안경 공장에서 나오지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안 해주면 못 나와. 그 다음에 신발 역시 신발 공장에서 나오겠지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안 해주면 그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상의, 옷에 옷 입고 있는 것 전부 즉 앉아있는 의자, 형광등 이런 것들도 모든 게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줘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것도 각종 디자이너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많죠. 이건 굉장히 평범한 거였습니다만 모든 것이 미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물론 여러분들은 제외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전문가가 되어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커피잔, 뭐 리모컨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부가 미술이다. 근데 그게 미술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너무 많은 곳에 미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말해도 될까? 정말 많아요. 미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공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항상 있으니까 공기가. 그러니까 음식은 있을 때 없을 때 그 기분이 들여져서 산다든가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공기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기가 어려워. 근데 미술 자체도 아무 곳에나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술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미술 그 분야가 내가 뭐 무대 미술을 한다든가 그것도 무대하고 미술하고 섞인 거잖아요. 그죠? 무대 미술을 한다든가 뭐그 운동 미술, 뭐 디자인, 서양화, 동양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 전공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공기와 같이 아주 그 전국 모든 곳에 내포되어져 있는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양화를 하니까 동양화만이 아니라 동양화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동양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저는 서양화를 공부를 했지만 회화를 하고 서양화를 공부를 했지만은 지금은 조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경을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조경을 하게 됐느냐 그러는데 땅에다 그림 그리는 거라고 대답을 하죠. 공감이 되세요? 대신 물감이 아니라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걸로 땅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그 내성적이라 그러면서 자랑 못한다면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조경이 세계 조경가 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아니라 외국의 인도에서 열렸었던 게 2008년도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조경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어차피 조경을 하고 있지만 서양화를 전공한 사람인데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술성이 내포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예술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술성이. 근데 그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그 살면서 알아지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술성이 요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있는 사람이 이건 몰라요. 70점 받는 사람이 90점 받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그 예술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경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조경을 전공한 사람이 자기가 미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미술 쪽으로 전향해가지고 무슨 미술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미술계에서 어느 그 훌륭한 위치에 도달한다고 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미술을 한 사람이 조경이 하고 싶어서 조경하는 곳에 뛰어들면은 다른 조경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를 않아요. 그것이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디든지 내포되어져 있을 수 있는 그 미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경 서양화하는 사람이 조경을 해서 전국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세계적으로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국제박람회로 굉장히 크죠. 거기에 총감독을 우리나라의 조경업계의 조경계의 서울대 조경대학원 교수, 서울대 교수, 각종 그 교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총감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내성적인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하고 싶은 것은 저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질문할까 하는 거를 메모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그래서 그 질문을 내 마음대로 계획되어진 일을 전부 쭉 이야기해주고 질문하세요 하고 2명 질문받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상황 쪽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을 알고 이거 지금 질문해도 되나? 근데 중간에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질문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모르지 않을까? 모르면 미안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엄마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런 것들은 질문하려고 하지 마.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은 뭐든지 질문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질문할 자세를 가지고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이 있나요? 학생들 중에? 그러면은 그러면 네가 만든 그 조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 보여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저런 게 뭘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은 지난 지 2초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곳은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드라마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겠습니다만 드라마라든가 광고 그리고 영화 이런 것이 120편 정도가 촬영이 되어진 장소입니다. 그 카메라 감독은 무척 좋아하는 거죠. 그 카메라 감독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다는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시 설계해서 지은 집입니다. 건축을 한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범한 것밖에는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 데크가 물 위에 있는 데크가 물하고 닿아서 같이 이 데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세계 어디에도 물 수면과 일치되어지게끔 데크를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간이 없다는 점에 여기는 지금 13년 동안 아무도 빠진 사람은 없어요. 지금 금방 지나갔던 그런 거는 나무 색깔을 다르게 쓴 거예요. 나무 잎사귀마다 컬러가 다 다르거든요.
그림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만드는 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만들면서 제가 찍은 사진이 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메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질문할 게 없나 본데. 이거 순수한 우리나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야생화죠. 지금 방금 봤던 다리도 이러한 그 드로잉으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 가지로 난간을 만드는 것이 이색적이라고 보여질 거예요. 자연스럽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전부 조화입니다. 조화.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느냐. 삶도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런 그 계곡이 다 만들어진 계곡들이죠. 여기는 박수도 치고. 이걸 아예 좀 치워주시겠어요? 내성적인 것 같으시죠? 질문 지금 드려도 돼요? 좋지. 조경약을 언제부터 이 조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조경과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식물에 애정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건데, 식물에 대한 애정은 아주 옛날부터 그냥 갔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 적에도 뭐 화분을 이렇게 키운다든가, 자연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든가,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는 것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데 언제부터였는가? 이거는 지금 이런 테이블을
부서뜨리지 않고 구조적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 구조를 화실에서 공부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렇게 들면 이게 꼭 부서진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짝 저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봤는데 보내면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기 위해서 지리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그냥 그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친다기보다도 그냥 막 말을 하면 놔먹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연만한 스승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연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리산에 가가지고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동안 벌었던 걸 이렇게 까먹으면서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은 시간만 되면 도시락 싸가지고서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서 나를 정화하고 그리고 돌이 있으면 그 돌 틈으로 어떻게 해서 물이 흘러가는가, 그 근처에는 어떤 식물이 자라는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진 거죠. 그게 이제 그 조경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연보고. 이렇게 자연보호라고 이렇게 해서 입구에 이렇게 산 같은데 이제 입구에 붙어 있는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지나다녔었는데요. 한 2년 반쯤 지났을 때 보니까 자연보호라고 쓰는 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그 자연보호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건 뭐냐면 자연보호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2년 반 동안. 무슨 얘기냐면 자연보호를 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사람이 보호한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유럽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유럽 중심적인 그 동양을 무시하고, 그리고 서양인들이 다른 그 사람들을,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서양 사람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까? 이게 뭐냐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지는 않겠지. 아메리카 되지도 않는 질문에 답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렇지. 누구지? 그지.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거기 살던 사람은 발견을 못했을까? 그치. 그런데 지들이 발견했다는 거지. 그건 사람이 아닐까? 사람이 살고 있었대, 그렇다면.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 세계사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시험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을 쓰시오 그러면 콜럼버스를 쓰되, 답은 그렇게 쓰되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원래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라고 얘기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연도 자기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 한 명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보냐면 사람 속에 손톱에 있는 때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톱 속에 있는 때가 나를 보호한다고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만일 그 나무를 보호한다든가 어떤
새를 보호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어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 산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헛일을 한 게 아니라 그래도 2년 반 만에 자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선이 자연이 이런 거구나라고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 정원을 선생님 여기가 그 평수가 얼마큼 돼요? 실제 평수요? 예. 실제 평수 한 3, 40평 사이 같아요. 3, 40평. 우리 집이 70평이었는데 70평에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느껴지겠죠? 70평이었는데 70평에다가 조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잡지사라든가 여러 군데서 취재를 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경하는 쪽에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집을 조경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은 벽토지 수목원이라고 파주에 있는 거예요. 3만 3천 평 되는데 그 우리 집 조경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한 조경이 아까 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경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조경 회사 중에는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 시공만 이렇게 실제 뭐 나무 심고 이러는 시공 회사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전공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어느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느냐 그러는데 아까 그림 몇 개 가끔씩 나왔었죠. 그렇게 제가 그림 그려가면서 설계를 한 거라고 했을 적에 믿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어느 시공회사하고 했느냐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장비 프레임 같은 거 하는 분들하고 그 동네에서 나무 심는 분들하고 했는데 그것도 회사하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믿질 않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저희 집 조경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조경.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의 그 관계로 인해서 그 세계 조경가 대회라든가 순천만 국제조경 박람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총감독을 할 수 있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것이 미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조경을 하게 된 거죠. 또 다른 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또 하죠. 또 다른 사람. 잠깐만. 아니 지리산 가실 때가 그 몇 살에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봤는데 여기 맹모 삼천이라고 맹모 삼천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보내봤는데 아이가 적응이 안 돼요. 선생님도 아이한테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적응이 안 돼서 그걸 뭐라 그러죠? 주소를 불법으로 옮기는 걸 뭐라 그러지? 혹시 어른들이 아세요? 위장 전입해가지고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다른 학교를 넣어봤는데 마찬가지야. 그래서 한 3군데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겠어서 자연만한 스승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연을 찾아서 시골로 이사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 알겠습니다만 남편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무슨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골로 이사 가자 그러면 이사 가기 싫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엄마 쪽에서 이사 가자 그러면 또 남편이 직장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아이들을 자연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더 자연하고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간 것은 오히려 그 아이들이 나를 조경하는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그쪽으로 몰고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가지죠.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또 미술을 배우셔가지고 나랑 교환하시는 마음이 좋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동경 쪽을 대학교로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네. 안 하고 대학에서 조경학과를 예술 조경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수를 하다가 그게 오래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교수들한테 넘겨주고 그만뒀죠. 그럼 오히려 그걸 전공하지 않아서 어렵거나 불편했던 일은 없으셨어요? 그 모든 일은 어렵거나 불편했던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일 우리 둘이가 이제 어떤 뭐 만나서 뭐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든 단점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도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장점이 더 많으면 그 단점은 묻힐 수가 있는데 단점이 더 많을 때 그 장점이 묻히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말했어도 알겠죠.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좋은 점이 더 많으면 나쁜 점 그냥 그거 묻어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경을 전공하지 않았던 것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른들끼리의 어떤 밥그릇 싸움 같은 데서 저는 싸움을 안 하죠, 오히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싸우는 걸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달겨들은다고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죠. 자기들 밥그릇을 내가 가져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전공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을 하는 것도 어떤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면 좋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부딪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고 깨우쳐 나가면 정말 잘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문교부에 기대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비싼 질문입니다만 조경을 전공으로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천 방단의 총감독직을 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반대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예, 7분이 그 후보로 올라왔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쟁쟁하신 분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 제가 뽑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내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됐으니까 이력서를 내라 그래서 이력서 갖다가 어떻게 맡으셨을 때 자신감이 있으셨는지. 뭐냐 하면은 아까 처음 했다 그랬잖아요. 3만 3천 평을 처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데 조경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시공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면서도 한 40만 평 정도 되면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 43만 평이거든요. 좀 저질이 그림 좋은데 국가 공무원들하고 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되지를 않아요. 첫째, 학생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규제가 있다면 규제. 이 규제가 이 규제만큼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남기고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사람 다치게 하고 이러는 것들도 있잖아.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백화점이 무너진다든가 하는 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면서 남의 불행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규제지. 규제.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규제예요.
그 위에 있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 내성적이면서 이렇게 하여튼 위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꾸 끌려 내려오니까 아래쪽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죠.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면은 그만둬버리는 거죠. 그게 내 이름으로 남을까봐.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학생들은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안 맞더라도 같이 타협해가지고 그래도 1년에 연봉 1억이 넘는데 그대로 그냥 있다가 나오지 왜 그걸 싸우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싸우고 나와야죠, 그죠? 잘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맞지 않는 거 가지고 타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아까 그 이야기하는 중에 빠진 것 같은데, 조경하는 곳에 학교를 가서 공부한다든가 그러는 것이 제가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머릿속에다가 자기 지식을 넣어줘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그 지식이 많아지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죠. 어떤 것이냐면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꺼집어내주면 그 아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넣어주는 학교를 떠나서 그냥 꺼낼 수 있는 그 자연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여러분들 김병만 씨 아시죠? 그러니까 외국에 오지 같은 데 가서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테이블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디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노는 거를 더 많이 했을 사람이죠. 자연이 가르쳐 준 거죠. 그 사람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배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식 있잖아. 지식인 들어야죠. 상식이.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상식인이라고 하죠. 근데 깊이는 없어. 인터넷, 뭐 요즘 그 정보가 많으니까 어떤 각종 매스컴 이런 것에서 아는 게 엄청 많은데 깊이는 없어요. 상식인이죠. 근데 이 사람만큼 아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깊어. 지식인.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대중매체고, 이거는 책을 통해서 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위에 그 자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음. 그 깨달음은 자연 속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깨달음 자체는 몰라도 알게 되는 거죠. 몰라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이라도 질문을 해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 질문도 좋다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질문을 해주면 너무 좋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를 대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언제나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 자기가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지식보다 훨씬 넓고 깊은 것이다. 한 가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이 자연에 숨겨놓은 열쇠 하나를 꽂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그 꽃이 좋아서 꽃씨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 왜 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꽃씨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화장대에다가 보관을 해요. 아무데나 두질 않고 잘 해야 되니까 잘. 그 자리라는 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 해 봄에 씨를 뿌리면 아마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씨가 한 개도 발아가를 안 해요. 한 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씨가 겨울을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겨울이 있어. 겨울을 거쳐서 이제 봄이 되는데 씨가 여기에서 발화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잎사귀가 나오면은 이것이 겨울에 얼어 죽을 수가 있죠. 어린 싹이. 그러니까 발화를 안 해요.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겨울이 지났는데 12월, 1월, 2월 다 지나고 심었는데 그건 걔한테 연결이 안 되는 일이에요. 추움을 겪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화장대에다 보관하지 마시고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시면 돼요. 냉장고에, 냉동 말고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봄에 그 씨를 뿌리면 요 씨가 자기가 겨울 낳는 줄 알고 99% 발화를 해요. 그러면 그렇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죠. 그렇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혹시 산수유 꽃을 아시나요? 산수유 구례 산동 쪽에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산수유 씨는 대추 씨 같이 생겼습니다. 딱딱하고 커요. 꽃씨 중에. 그게 나무 씨지 사실은. 산수유 씨는 2년 있다가 발화를 해요. 땅 속에다 묻어놓으면 그 해에 발화를 안 하고 2년 있다 발화를 하죠. 보통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산수유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산수유 씨를 받아서 통째로 흙에다 묻어놔요. 묻었다가 그 다음 해 넘기고 그 다음 해 꺼내서 뿌리죠. 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죠. 이 씨를 냉장고에다가 3개월 넣어놨다가 1개월 꺼내놨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봄에 뿌리면 얘가 2년 됐는 줄 알고 발화를 해요.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왜 씨를 냉장고에다가 일반적인 씨를 냉장고에다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옛날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추녀 밑에 옥수수라든가 수수라든가 이런 걸 매달아 놨어. 그냥 바깥에다. 어른들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밖에다 그냥 추녀의 지붕 밑에다가 매달아 놨어. 그러면 그게 밖에서 겨울을 나겠지. 그걸 잘 보관하려고 실내로 갖고 들어와서 방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그거는 그 다음 해에 농사가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어른들의 지혜가 빛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타임머신을 아실 거예요. 그 타임머신을 안다라고 딱 정하기보다는 타임머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 텐데 그 타임머신은 점 0차원, 선 1차원, 면 2차원, 입체 3차원, 그 다음에 4차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타임머신도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아까 그 씨앗은 타임머신을 타고 세월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1년으로 앞당긴 거죠. 냉장고가 그에게는 타임머신이야.
그러면 그 냉장고 속에 들어갔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가 1년 일찍 발화했는지 그 C는 모르죠. 자, C가 그거를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또 다른 차원도 있겠죠. 저는 뭐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다른 차원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씨앗처럼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어딘가 갔다 오거나 시간을 바꿨는데도 나 자신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그 시처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관계가 아래쪽에 있는 그 씨와 나와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다면은 그 다른 어떤 그 더 다른 차원의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도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을 갖고 있는 게 사람들이죠. 맹점 뭔지 알지? 맹점 뭔지 알지? 맹점 대충 얘기해 볼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맹점. 내가 너무 맹점을 짚었나? 기다려주면 답해요. 해봐. 나름대로. 그렇지, 나름대로. 해봐. 예상적이구나.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이 대답을 기다릴 거야. 한 5분 정도를 기다릴 거야. 근데 5분 정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있어. 뭐냐 하면은 그 메모지 한 장만 가진 사람 말고 여러 장 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노트를 나를 좀 빌려줄래? 한번 더 드릴까요? 아니 그냥 그대로. 내가 준비하고 있지. 여기서 보는 거긴 하지만은 요게 한 1cm, 1cm 정도 될까? 약.